2교시 교양 수업. 이번 달은요. 긍정 샐러드의 저자이자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저는 요즘 운동도 하고 마음이 음, 편해서 그런지 네. 네,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 평소 건강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네, 요즘은 영양제를 좀 챙겨 먹어보기도 야, 하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영양제 챙겨 먹기. 네, 네, 잠을 좀 잘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최근에 카페인을 끊었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제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너무 못 자길래,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계속 앞두고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아예 딱 끊어버렸더니,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어서, 오, 저도 요즘 굉장히 건강 관리를 저는 카페인 끊기로. 네, 좋은 시도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박사님은 평일 이맘때는 좀 어떻게 보내세요? 저녁 8시면은 저녁 드실 시간이신가요? 네, 저는 이 시간쯤 되면 저녁 먹고 요즘 또 글을 쓰고 있어서 네, 아, 이렇게 메모장을 꺼내서 네, 예. 한 땀 한 땀 손으로 네, 글을 써보고 이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보통 작가분들은 새벽까지도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 조용한 그 시간에 글이 잘 써진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저는 네, 완벽하게 새벽잠이 많아서 네, 아, 그러시군요. 사람마다 네, 다르군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네. 자, 11월의 교양 수업은 허 박사님과 함께 지친 퇴근길을 위한 감정 레시피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픔, 분노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감정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감정 재료는 불안입니다. 네, 불안.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오, 불안이란 감정이 그런 걸 수도 있군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진짜 누구나 많이들 겪는 감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또 좀 약으로서 다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불안을 일으키는 이 상황, 어떤 사례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은가요? 네, 아마 인연인가요를 녹음하러 오기 아, 전날 저의 마음이 아닐까. 아, 네,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 네, 뭐 네, 30분 전에 겪으신 거군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수하지 않을까? 음, 네, 혹시 뭐 비난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이제 불안이 시작되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시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또 제 영향대로 못하는 상황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불안 때문에 잠이 안 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야 이유를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었고 네. 불안이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꿈을 꾸거든요, 저는. 네. 자기 전에.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꿈에서 가사도 잃어버리고 무대 의상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진짜 별의별 꿈을 다 꿔요. 자, 이런 불안은요 정말 마음속에 한번 일어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불안이 크신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고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 박사님 준비되셨죠? 네, 불안이라는 게 참 흔하면서도 너무너무 다루기 힘든 감정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불안에 대해서 함께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볼게요. 5반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지내? 5반의 어떻게 지내? 듣고 왔습니다.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안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네. 부탁드려요.
네, 우선 불안이 언제 느껴지는지, 네, 뭐 뻔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나쁜 상황이 예견될 때, 음. 위협이나 위험이 있을 때 보통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 인연동이님들도 내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한번 스스로 잘 정의해서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라고도 제안드리고 싶기도 아. 하네요. 저는 네. 음, 주로 아마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서만 불안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 이외에는 또 뭔가 뭐 무대 앞에 올라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는 편이기는 네네. 하거든요. 아, 네, 처음 해보는 일. 네, 불안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시스템과 연결된 상황이 음. 상당히 다를 수 있어서 이걸 좀 적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불안에 대한 감정이 언제 올라오는지 우리 인연둥이님들 어서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고요. 박사님, 이 불안이란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굉장히 예. 성가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성격상 원래 불안을 잘 느끼지 않을 것 같지만 느끼는 걸 보면 불편해요. 얘라는 감정이. 예. 그렇죠. 당당하고 나 할 수 있어. 아님 말고지. 이러는 성격인데 한 번씩 해서 그래도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대처해야 돼? 어떻게 이럴 때 느끼고 싶지 않다. 맞습니다. 불안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그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각성을 좀 높여주는 음. 작용을 하는데요. 네. 어, 적절한 각성 수준이 있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아. 근데 인간들은 한 가지 채널밖에 없는 거죠. 이 각성을 이제 그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결국 불안이 말해주는 건 너 정신 차려야 그쵸. 돼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네. 음. 근데 우리가 이 불안의 정도를 스스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불안이 이렇게 쭉 끝까지 밀려가 버리는 오. 현상 때문에 네. 진짜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불안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도 있답니다. 위험한 뭔가 상황이 펼쳐지거나 할 때는 불안해야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요. 뭐랄까요? 내가 그래서 불안해서 대처해야 될 행동이 좀 단순한 순간이 있죠. 뭐 네. 빨리 그냥 뛰어서 도망칠 수 네네. 있다든지, 뭐 이렇게 훅 덮어놓고 안 와도 된다든지, 네. 어.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안이 좀 각성이 좀 훅 높아져야 계속 아. 긴장이 좀 유지되면서 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긍정적인 또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보니까. 불안은 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랄까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쉬운 과제인 경우가 잘 없죠. 음. 네. 쉬운 과제인 경우 어려운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럴 때는 아까 그 미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이 불안에 따른 각성을 적절하게 좀 계속 떨어뜨리려는 작용이 머릿속에서 아. 자꾸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과제에서는 이 각성 수준이 좀 낮은 것이 오히려 더 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불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로 나한테 난이도로 느껴지는지를 역으로 점검해 보면 어. 불안을 그래 지금은 지금 불안이 좀 높아도 돼.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영 대회를 나가서 이제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든지, 네, 네네. 그러면 살짝 불안이 높아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내가 복잡한 과제를 해야 돼라는 상황으로 평가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오늘 함께 배워본 수 조금 떨어뜨리시려고 네. 노력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한데요. 네. 실제로 어떤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이 편도체 작용을 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네. 편도체가 마구마구 활성화되면서 뭔가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음. 편도체 옆에 같이 짝꿍처럼 붙어 있는 친구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요 해마라는 친구가 붙어 아, 있거든요. 해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작용을 같이 하게 되면서 지금 어떤 정보들을 자꾸 단기 기억에 이렇게 불안하게 좀 부정적으로 좀 저장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음, 그리고 불안한 정보를 막 끌어오는 나쁜 결과를 막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작용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몸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 굉장히 어두운 골목길 있잖아요. 밤늦게 집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왠지 저기 있는 누군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저는 삥 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불안은 좀 괜찮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인연동이님들도 분명히 생활 속 곳곳에 불안한 것들이 자리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음악 듣고 와서 이 불안을 어떻게 좀 잘 해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박사님께 또 고민 상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의 노래 숲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매주 금요일 2부에서 보내드리는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긍정심리학 전문가 허정문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불안이란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분노라는 감정은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란 감정도 분명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 같이 다뤄볼 이 레시피는 네. 비수용이라는 레시피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비수용. 네. 오. 비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불안이 일어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불안을 잠재우려는 강력한 작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맞아요. 불안할 때 다른 생각하면은 그게 잊혀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같이 계속 동시에 생각이 나요. 네. 와. 불안은 그런 작용을 네.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와. 불안은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서 네. 이 불안이 커지면 나가 좀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부 특성들이 자꾸 내 주위를 앗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내 주위에 이 괜찮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인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음. 불안 때문에 자꾸만 불안을 강화하는 정보만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불안할 때는 눈뜬 장님 같은 느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네. 정보들을 계속 놓치면서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하네라고 생각하면 참 될 일인데 예, 어떻게 예, 예.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불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이 좋은 기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음. 친구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으로 주객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아.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과제를 하지 못하고 이 불안에 자꾸 매여 있게 되는 거죠. 정작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못하게 되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 비수용이라는 게 오늘 주신 레시피인데, 불안을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꾸 이걸 좀 바꾸려고 하겠죠. 없애버리려고 하고. 아,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마치 이 물리적인 법칙을 상당히 많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멈추려고 자꾸 건드리는 순간, 그리고 안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르는 지난 시간 전환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극곰 실험 같은 사례들을 이제 들어드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실은 더 많이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죠. 억압하려고 할수록 그 억압하기 위해 더 많이 주의가 가는. 네. 그래서 수용하지 못할 때 사실은 이 불안은 자꾸만 긴장을 키우고 몸을 각성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마음 챙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불안의 아주 지표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 불안을 없애려는 목표를 잡는 순간 마음 챙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오니까요. 네, 오히려 진짜로 불안을 한번 수용해 보자. 그래서 적절하게 불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불안이 필요한 것이다. 적절한 불안은 나를 도와준다라는 네, 네. 이 발상의 전환과 함께 마음 챙김을 좀 해보면 생각보다 또 굉장히 나이스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불안이기도 해요. 불안. 그 불안이라는 게 나를 만들어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앞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박사님께서 이 불안이란 감정을 박사님을 만들어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잘하게 될 때 각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너무 각성이 푹 퍼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뭔가 잘할 수 없고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도 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과업이 없을 때 약간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친구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 적절한 불안으로 제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뭔가 좀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러 올라갔을 때 너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그 글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저의 성격에서 조금 올라가서 뭔가 좀 활기차게 대화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지라고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불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란 감정을 박사님은 오히려 삶에 필요한 아이로서 활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같아요. 네, 이게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적절한 불안감. 네, 마치 그 달리기 하기 전에 네네. 왜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는 그 그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준비 잘 돼 있고 무대 딱 올라가시기 네, 전에 또 기분 빨리 좋은 하고 싶다. 네. 그런 정도의 적절한 불안으로 그 긴장으로 나를 좀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불안을 좋은 도구로 쓸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우리가 요리할 때도 독이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요리사가 다뤄내느냐에 따라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도구로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불안이라는 이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우리도 잘 요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오늘도 이렇게 배워봅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도 더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버스커의 노래입니다. 꽃송이가.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연둥이님들도 오늘 이렇게 이 불안이란 감정을 통해서 성장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불안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박사님이 팁을 주신다면서요. 네, 마음 챙김을 좀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박사학위 논문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니까 화이트아웃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네. 네, 이제 학위를 못 받을 그쵸. 네, 그럴 자리였는데요. 그때 저도 이 마음 챙김을 해서 네,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요. 네, 불안이 눈까지 찼다가 그래도 이렇게 도움이 됐다. 쭉 내려가서 이제 목까지 내려가서 말은 어.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졸업을 할 수 어디예요? 있었다. 네. 네. 알려주세요. 근데 저에게도. 보통 심호흡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이 심호흡법이 사실은 마음 챙김과 약간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심호흡을 하실 때 어떤 때는 긴장이 좀 이완되는데 어떤 때는 긴장이 좀 잘 안 이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호흡을 맞아요. 해도. 그때그때 좀 달라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급하게 그리고 빨리 뭔가 이렇게 이완해야 되는데 라고 네. 하면 불안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어. 심호흡을 통해서. 네, 네. 어떨 때 이 심호흡이 좀 효과적이냐면 지금 차분하게 마음을 내 신체 감각에 모을 때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안하네. 그 숨 자체의 느낌의 주의를 잘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고 빨리 이완해야 돼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아. 역설적으로 더 빨리 이완이 된다는 거죠. 네. 반대네요. 네, 반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숨 자체에 기울을 기울여 보는 것 그리고 불안이 일어날 때 우리 강력하게 느껴지는 우리 신체 반응들 있잖아요. 네.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그 등을 턱 기대 놓고 잠시 얼마나 그 느낌들이 강력한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굳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렇게 명상처럼 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우리가 뭐 일상의 많은 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좀 등을 기대 두고 지금 내가 어떤 느낌들을 느끼고 있지라고 생각해 지금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것. 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네. 네. 그리고 몸의 느낌을 좀 알아차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 붙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생각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생각의 내용을 한번 마음 챙김하면서 알아차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불안을 강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강력해진 이 불안 때문에 신체 반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려 보면서 이제 이 생각을 바라보면 의외로 다른 어떤 경험보다 생각이 꽤 빠르게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생각은 가장 이 정신작용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리면서 또 생각을 하는 이걸 병행할 수는 없어요.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다면. 네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좀 힘을 잃는 거죠. 그런 작용으로 생각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이것도 역설적으로 생각의 힘이 점점 약화되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사이클을 좀 그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느낌을 조금 알아차려 보시면 생각보다 나의 이 불안한 느낌이라는 게 적절히 지금 필요한 순간으로 이렇게 슥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일상에서 한 요 정도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네. 오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과 생각을 또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불안과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분노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 생각의 내용들을 한 번씩 잘 다뤄보시고 좀 바꿔보시는 것, 그게 아마 대부분의 감정들을 이 첫 단계에서 좀 조절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요, 불안에 대한 감정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감정을 다뤄주실지 또 살짝 알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볼 감정은 혐오라고 하는데 혐오라고 표현하기보다 좀 일상적으로 하면 그냥 싫어하는 느낌들 있잖아요. 싫다하는 감정. 모든 그 싫다하는 느낌들. 네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다뤄볼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정문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보내드리면서요. 디오의 노래 들을게요. 괜찮아도 괜찮아.